안녕하십니까, 박미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가 FDA 승인이 불발된 다음에 당연히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온 다음에 자 보시면은 반등 시도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옵니다. 옆으로 행보를 하죠. 근데 다시 반등했다 다시 내려오고, 잘 보시면은 위아래로 굉장히 강하게 붙었습니다. 매도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받치는 매수하는 세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6만 원대로 전후로 잘 안 움직이죠. 위아래로. 자, 굉장히 균형이 팽팽합니다. 쉽게 말해서 두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받아가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내리 누르는 세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균형이 오래 가면 갈수록 나중에 깨지는 순간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이슈보다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사는 주체, 파는 주체, 이게 누구냐? 의도는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HLB 굉장히 대응이 중요해졌는데요. 주봉이나 월봉 이렇게 보시면은 자, 차트를 다시 일반으로 돌리고요. 일봉도 그렇지만 주봉, 월봉. 자, 이거 10년 차트인가요? 자, 보시면은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10년 만에.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당연히 있고요. 그죠? 두 번째, 추가 매수 여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세력들이 샀는지 안 샀는지. 세 번째, 어느 정도 팔았는지도 알아야 돼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은 일반 종목이랑 다르죠?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완제품이라기보단. 완제품이 아니죠, 잘.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릅니다.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죠. 완제품, 매출, 계약, 실적 이런 거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거는. 상용화 될 때까지. 그래서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세력들이 자, 그런 걸 이용합니다. 내려갈 때는 뭐가 실패했나 보다. 피어가 작용하겠죠? 올라갈 때는 뭐가 잘 풀리나 보다. 포머입니다.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이런 심리적 부분들을 이용해서 물량을 털어내게 됩니다. 한층 더 대응이 어려운 종목입니다. HLB.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4만 원대에서부터 12만 원대까지. 그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급락이 나왔어요. 4만 원대까지. HLB가 이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은 여러 가지 효능이 증명이 되고 있었어요. 회계상의 문제도 없었고, 단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온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기대감과 좌절감, 실망감 이런 거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오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모두 3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할 텐데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차트, 기술적인 부분. 세 번째, HLB 전체 계열사를 커버 가능한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룹사입니다.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 레저금융. 자, 제약바이오 쪽에 3가지 중요한 약물이 있는데요.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는 얘기죠. FDA 승인이 불발됐고,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양건 회장이 불발된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BIMO 실사 미완료, FDA 승인 변수 아니다. CRL 이슈는 퍼실러티 문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승인이 안 된 이유,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임상 실사를 해봤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여기에 피대상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러 갈 수가 없다는 거죠. FDA 직원들이.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항서제약, 이 중국 기업 아닙니까? 자, 리보세라닉, 캄넬리주막을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 생산시설을 문제 삼았습니다. 퍼실러티 문제. 자, 따져볼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갈 수가 없다면 이거는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해요. 요즘 모든 것도 이렇게 합니다. 데이터는 다 나와 있잖아요. 임상 데이터는. 그 다음에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 삼은 겁니다. 실제로 캄넬리주막에는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암에도 효능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은 것 뿐입니다. 자, 제가 FDA나 HLB 직원도 아니지만 이 항서제약에 대한 얘기, 진양건 회장의 얘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캄넬리주막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다면은 BIM가 없어서 승인 났다. 자,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게. 그거는 다음 이슈에서 확실하게 증명이 돼요. 바이오 안보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의회에서. 바이오 안보법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이나 실험을 했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바이오 안보법. IRA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같은 맥락입니다. 2025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북미에서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뺄라 그럽니다. 세액 공제 안 해주고 해외 의료 집단 지정. 마찬가지도 중국 바이오 기업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미국인들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 그래서 이거를 의회에서 상정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때 항서제약 관련한 이슈가 겪었던 HLB가 반등이 나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은 겁니다. 효능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이번에 아스코에서도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선정됐습니다. 부신 피즈람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캄넬레 주막과 리보세란이 같이 썼더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원래 간암약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유방암과 자 난소암까지 효능이 있다는 얘기 나왔고 이제 어디까지 왔다? 부신 피즈람까지 왔습니다. 효능에는 1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다른 암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서제약의 중국 문제 이게 큽니다, 여러분. 생존 기간도 거의 2년 정도 됩니다. 올해 목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FDA 허가. 자, 코로나 때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패스트 트랙. 지금도 있습니다. FDA에. 원래 승인 나는데 오래 걸리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이거 적용되면은 올해 안에도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폐암 전환 치료에서 완전 간에 폐암 3기 환자에 폐암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3기 환자면 많이 퍼져 있을 겁니다. 근데 리보세란이 이거 주입을 했더니 흔적이 다 없어졌어요. 완벽하게 완치는 아니지만 암에 대한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완전 간에. 여러 가지 암으로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간암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유암, 유방암, 난소암, 아까 뭐였죠? 부신피질암, 폐암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남은 건 이제 췌장암 정도 하나 남은 거죠. 7월 2일 날 우리 시간으로 3일 결과 나올 것 같은데 미팅합니다. FDA랑.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보면요. 영상을 새벽에 찍고 있는 거. 월요일 새벽 5시 38분입니다. 영상 일찍 업로드 할 겁니다. 오늘부터 엄청나게 변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FTA 미팅 때문에. 미리미리 영상 올릴 거니까요. 미리미리 영상 보시고 필요한 방에도 입장하시고 필요한 자료 꼭 받으시라고 영상 일찍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미팅에서 변수가 될 겁니다. 자,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효능에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못 가면 화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7월 2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서브적인 문제인데 미국에서 PBM 처방 약선 목록에 등재가 됐다. 파머시 베네핏 매니저라고 해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에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업무 대행 업체입니다. 여기 등재 안 되면 보험 혜택 못 받고 자 많이들 등재될수록 좋은 거죠. 3대 PBM 중에 하나 미국에서 MS가 20% 정도 되는 옵톰 RX와 서브이 RX에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이미 넣어놨습니다. 승인만 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HLB 제약이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막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국내에서 자 판매와 유통을 전담하게 된다는 얘기죠. 미국과 한국에서 이미 마케팅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CB 600억이 발행되는데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미국 마케팅 자금은 엘레바에서 조달 가능한 걸로 보는데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 예비비로 만들어놨습니다. 마케팅 예비비. 자, 그리고 얼마 전에 330억이 또 추가로 발행됐죠. 자, CB가 자꾸 발행이 되는데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채권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유상증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CB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도 두 가지를 많이 쓰죠. CB 발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 첫 번째, 거래소나 코스닥,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통 주세력은 여기서 시작하죠. 두 번째, 발행시장에도 세력들은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 CB 발행하거나 유상증자하거나 BW, EB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메자닌 투자. 이건 서브적인 방법입니다. CB, 이것도 세력이 들어오는 창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환사채. 일정 기간 동안 채권을 들고 있다가 조건이 형성되면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왜 전환하죠? 주식이 올라간다고 베팅하는 거죠. 330억이 이번에 발행됐고, 그죠? 600억도 이미 발행됐습니다.
전체 물량이 930억입니다. 저거 물량이 아닙니다. 천억어치 매수한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자, 그 다음에 거래소로 이전하려고 그러죠. 이전하려는 이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 자체보다. 자, 현재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랑 이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하죠. 공매도 재개될 가능성 큽니다. 자,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면 어떻게 되죠? 공매도가 불가능해집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전하려는 겁니다. 공매도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자, 공매도 세력들이 난리를 폈죠. 신한증권 창구로 찌라시 퍼뜨리면서 물량 폭탄을 내놨습니다. 찌라시가 현실이 되긴 했죠. 왜? 신약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불발됐잖아요. 공매도 세력들이 일단은 지금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쇼커버 중일 겁니다. 밑으로 채워넣고 있는 거죠. 자, 나중에 FTA 미팅 끝나고 패스트트랙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주가 급등 나오겠죠. 그때는 이걸로 안 됩니다. 숏 스퀴즈로 대응할 겁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올 겁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이번에 액면분할하는 에코프로가 작년에 이맘때 딱 이맘때입니다. 1년 전인데 급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300%가 올랐거든요. 이게 50에서 150만 원까지 액면분할하기 전에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 원, 80만 원 평균으로 공매도를 합니다. 내리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가가 의외로 안 빠지고 버티니까 할 수 없이 쇼커버가 시작됩니다. 근데 실적이 실제로 나오니까 주가가 오히려 오릅니다. 악재가 노출됐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는 스퀴즈로 대응했습니다. 주가가 폭등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스퀴즈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코프로처럼 HLB도. 그만큼 공매도 세력들의 스퀴즈나 커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슈들 간단하게. 바이오 종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죠?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된다. 완제품이 아니고.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랑 확연히 다릅니다.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 나옵니다. 판매 실적, 매출 계약 이건 안 나오죠. 그냥 추정치만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포모나 피어. 자, 그리고 임상을 해야 되는데 자체가 어렵습니다.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 자체도 어렵고 여기서 상용화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이상에서 포기하고 메이저 제약사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어만. 왜?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임상하려면. 두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되고 임상용 약품이나 작물 같은 거 사야 됩니다. 장비, 물자 이런 거. 인풋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디어만 넘겨봐야 성공해서 매출의 5에서 10%만 받습니다. 인풋은 많았는데 아웃풋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임상 끝나고 폭락한 경우가 그겁니다. 자,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그런 과정이 마무리되고 승인만 남았습니다. 승인되면 PBM 등재 마쳤고 한국에서 HLB 제약이 판매합니다.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CB가 600억이 발행됐고 330억 발행됐습니다. 전체 930억이에요. 발행 목적이 뭐든 간에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발행 시작에서. 전 금액이 아닙니다. 야.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로 들어와서 열심히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찌라시 퍼뜨리고. 지금 숏 커버 중입니다. 열심히 밑에서 사고 있죠.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걸로 안 됩니다. 스퀴즈로 대응하겠죠. 손실 나기 전에 급하게 살 겁니다. 이때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는 거 에코프로 차트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HLB 자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심리적 부분이 크다. 설명드렸습니다. 완제품이 안 나온다.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다. 리버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승인만 나오면 된다. 이미 한국에서 HLB 제약이 창구로 만들어졌고 미국에서 PBM 등재 마쳤습니다.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 CB 600억 플러스 330억. 전체 930억.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세력입니다. 네 번째.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다. 얘네들이 현재 주가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숏 커버 중인데 이게 스퀴즈로 갈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뭡니까? 이미 신고가가 난 종목이란 거. 다릅니다. 다른 종목이랑.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쉽지 않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서 받치는 세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가가 굉장히 균형이 팽팽하다 그랬잖아요. 위아래로. 내리 누르는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어떤 세력이 들어와있는지 볼까요?
기간별 동향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엄청 사놨습니다. 왜 사는 걸까, 얘네들? 자, 사는 것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자, 제가 PB 생활하면서 외국인 주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얘네들 어떻게 사냐? 처음에 저가에 깔아놓고 삽니다. 맨 밑에다가 급락을 노리는 거죠. 두 번째는 구간을 살짝 높입니다. 들어올 수 있게. 세 번째는 그냥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그냥 시장가예요. 물량 다 확보하려고. 보통 주식은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3단계부터. 근데 얘네들 이번에 이거 다 생략했어요. 3단계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헤지펀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는 패턴이 헤지펀드 펀드 패턴이에요. 무슨 얘기냐? HLB 공매도 세력이 좀 들어와 있고 헤지펀드랑 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수급 싸움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머니 게임이란 얘기예요. 돈 많은 쪽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외국인일 가능성 크거든요. 이건 당연히 외국인이고. 자, HLB는 이렇게 지금 두 세력이 자 대치 중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팽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래 위로. 자, 그다음에 주봉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었죠. 그리고 들어 올렸습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고생 많이 합니다. 사자마자 급등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 못 팔았을 겁니다, 얘네들. 자, 그다음에 얼벙입니다.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은 2019년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이때하고 이때. 자, 이때를 빼면은요,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 기간 동안 3만 원대부터 6만 원대 근처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기간이 꽤 되죠? 5년에서 6년 정도 됩니다. 얼마 정도 올린 겁니까, 이거? 밑으로 따지고 보면은 5배에서 6배. 이 기간에 이 수익률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매집 기간이 장기화 되잖아요.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오랜 기간 매집했으니까 더 큰 수익을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 여기 매집한 이 친구들 이때까지 여기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거죠. 얘네들이 주포입니다. 주포는 개인들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어떻게 털죠? 실제로 개미 털기가 진행 중입니다. 공포 아니면 희망으로 텁니다.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밑으로 털고 위로 턴다는 얘기죠. 임상에 실패했나 보다. 찌라시 같은 거 퍼뜨릴 수 있고 공매도 세력이 그랬잖아요. 성공했나 보다. 올라가면 포모입니다. 피어 오브 미싱아웃. 내려가면 피어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량을 털어냅니다. 그건 세력들이 다 쓰는 수법이에요.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서. 왜? 이게 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일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이번에 FDA 때문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HLB가.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HLB 같은 급등 예상 종목들, 급등주들 좋아하시는데 자, 그래봐야 얼마 못 먹습니다. 왜? 세력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PB 생활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엘스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 세력 기법이 따로 있어요. 자, 패턴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자, 심리적 분석 중요합니다. 이거 특히 바이오 종목들.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수급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HLB 전체 계열사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대응을 어떻게 될지 여러분 답이 안 나오죠. 제가 그래서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들어가 있죠. 자, 3번 중요합니다. FT 승인이 안 됐을 경우 전략도 제가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네거티브 전략. 핵심 이슈 분석 올해 이거 중요하죠. 5번 급등 예상 종목. 특히 다 중요하지만 3번과 5번이 중요합니다. 자, 배너에 보시면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게요. 3번에 FT 승인이 불발됐을 경우 전략 넣어놨고 올해 급등 예상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2의 HLB 같은 종목들. 배너 있는 번호로 HLB R로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방향성을 못 잡고 이렇게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데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텔레그램 방인데 HLB를 포함한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방은요, 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방인데 최근에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자, 무료가 아니면 박민수가 아는 거 아니니까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을 실시간으로 드리는 방입니다.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은 아니지만 매집 주방, 중장기 방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호흡을 좀만 길게 하시면 대박이 나는데 여기서 HLB도 제가 신호를 드렸어요. 작년에 11월 달입니다. 작년 돌아가 보면요. 11월 초부터 슬슬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옵니다. 이틀에 걸쳐 600만 주가 터지죠. 자, 11월 14일 날 35,500원에 들었습니다. 3만 원대가 있었죠, HLB가. 자, 이렇게 해서 11월 달에 매수를 했고 자, 급등이 나옵니다. 뭐 일본 보시면 알겠지만 자, 3월에 너무 많이 올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FTA 승인 때문에 단순히 올라간 건데 그래서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자, 3월 26일 날 12만 원 전량 매도입니다. HLB. 넉 달 만에 4배 수익 난 거죠, 이거. 자, 그리고 이번에 불발돼서 급락합니다. 그죠? 5월 달에.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낙폭이 큰 것도 있지만 새로운 이유가 있었죠. 5월 23일 5만 원에 재매수했습니다. 수급포전 FTA 약재 반영. 5월 23일이면 이때쯤입니다. 자, 보시면은 왜 샀을까요? 제가 이거 수급을 확인한 거죠. 어떤 거? 헤지 펀드가 들어온 걸 제가 거래 내역을 보고 파악했습니다. 매매하는 거나 거래 내역 5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헤지 펀드 쪽에 제가 베팅한 거죠. 현재 보유 중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 LS 일렉트릭. LS 그룹의 핵심 계열사죠. LS 일렉트릭인데 예전에 LS 산전이죠.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AI 때문에. 3월 초부터 거래가 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3월 초에 3월 7일 날 78,000원에 드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현재 22만 원. 이것 또한 3배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유 중이고 자, 매집 주방, 중장기 방은요. 이렇게 상승 초기에 있는 섹터의 대장주를 드립니다. 발굴해서 드리는데 3158에 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고 자, 하반기 7월에 신규 종목 몇 종목 나가니까 미리미리 1번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HLB 자, 7월 2일 미팅이 내일 모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영상 지금 찍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대응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응 전략 자료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죠. HLBR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 방이고 1번 중장기 방 신규 매수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요. 자, 4번 리포트가 준비 중인데 이건 뭐냐면요. 하반기를 맞아서 제가 특별한 리포트를 하나 준비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텐데 자, 대박 종목들이 들어가는 리포트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자,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배너 있는 이 번호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HLB 리포트 있었죠?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특히 3번에 FTA 승인이 안 됐을 경우 전략도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바닥에 있으니까 계좌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무료고요.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방입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대응 방이고 그 다음에 중장기 방 매집 주방 따로 있었죠.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호흡을 길게 하시면 대박이 나는 종목들이 나갑니다. 이번 주에 하반기에 맞아서 대박 종목 나가니까 1번 누르고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HLB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슈가 아니고 이제 수급이라 그랬습니다. 두 세력이 붙었다 그랬어요. 그죠? 공매도 세력과 헤지 펀드가 들어왔습니다. 헤지 펀드 주식을 제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공격적으로 사고 있어요. 왜? FTA 이거 패스트트랙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대응 전략 미리미리 세우셔야 됩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여러분 정말 많이 갈 겁니다. 많이 털렸기 때문에 미리미리 필요한 자료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챙기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방 있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중장기 방에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